잠깐, 영상을 켜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 순간, 옆에 아무도 없으신가요? 조용한 방 안에 혼자 앉아 계신 건 아닌가요?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만들었거든요. 나이가 들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젊을 때는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퇴직을 하고 나면 매일 얼굴 보던 동료들과 연락이 뚝 끊어집니다. 처음에는 가끔 문자가 오고 밥 한번 먹자는 말도 오가지만 어느 순간 그것도 없어집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가 있습니다. 20대, 30대에 함께 술도 마시고 고민도 나누고 기쁜 일도 슬픈 일도 같이 겪었던 그 친구. 그런데 어느 해부터인가 명절에 문자 하나 오는 것도 뜸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조차 모릅니다. 자식들은 자기 삶이 바쁩니다. 전화를 해봐야 바빠.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라는 말이 돌아옵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스마트폰이 더 재미있습니다. 어느 날 달력을 보니 이번 달에 내가 누군가와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눈 날이 하루도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 순간 뭔가 가슴 한켠이 서늘해지는 느낌. 이게 외로움인가 싶은 그 감각. 혹시 여러분도 그런 순간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는 오랫동안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외롭다고 말하면 뭔가 약해 보이는 것 같고, 불쌍해 보이는 것 같고, 내 삶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친구들 앞에서는 나는 혼자가 편해라고 말합니다. 자식들한테는 괜찮아. 나 잘 지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혼자 집에 돌아와 불을 켜면 그 고요한 침묵이 온몸을 감쌉니다. 그 침묵이 때로는 포근하고 때로는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저는 이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외로움을 어떻게 없애느냐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드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200년 전에 이미 꿰뚫어본 한 철학자의 지혜를 통해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인간관계의 쓸쓸함, 나이가 들수록 깊어지는 고독의 감각, 이것을 200년 전에 이미 정확히 꿰뚫어본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1788년에 태어난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본성에 대해 가장 솔직했던 철학자입니다. 당시 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은 선하다, 세상은 발전한다, 이성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이야기를 할 때 쇼펜하우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인간을 더 솔직하게 봅시다. 그는 인간의 욕망을 날카롭게 분석했습니다. 인간관계의 본질을 냉정하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외로움이라는 감각이 왜 생기는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그의 철학을 들으면 좀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결국 혼자다. 인간관계는 고통을 낳는다.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아,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내 인생이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 그런 안도감이 생깁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차갑게 시작해서 따뜻하게 끝납니다. 마치 늦가을 새벽 공기처럼요. 처음엔 차갑지만 그 서늘함 안에 어딘가 맑고 깨끗한 것이 있는 느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를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사이가 나빴고 연애도 잘 되지 않았고 그의 철학은 생전에 크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강의를 해도 학생들이 오지 않았고 책을 써도 처음엔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혼자인 시간 속에서 그는 어마어마한 통찰을 만들어냈습니다. 외로움이 그를 망가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로움이 그를 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왜 인간관계는 이렇게 힘든 걸까요? 왜 가까운 사람에게 더 많이 상처받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에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욕망 때문입니다. 여기서 욕망이라고 하면 뭔가 큰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사실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기대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것이다. 이 사람은 내 편이 되어 줄 것이다. 이 사람은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 줄 것이다. 이런 기대들이 쌓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이 생기고 상처가 생깁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이 고통받는 이유는 나쁜 사람을 만나서가 아니라 기대를 품었기 때문이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0대 중반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평생 한 회사에서 일했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쌓은 동료들이 꽤 많았습니다. 퇴직을 하면 이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골프도 치고 여행도 가고 맛있는 거도 먹으러 다니고. 그런데 막상 퇴직을 하고 보니 다들 아직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락을 해도 바빠서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모임을 만들자고 해도 반응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처음엔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이 사람들이 나를 이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섭섭함이 생겼고 그것이 서운함이 되고 서운함이 외로움이 됐습니다. 그 남자는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동료들이 나쁜 사람이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동료들은 그냥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남자가 고통스러웠던 건 퇴직 이후에도 그 관계가 퇴직 이전처럼 계속되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가 현실과 맞지 않아서 상처가 생긴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고통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 기대 때문에 옵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대, 그러니까 60대 이상의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 정말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교육,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 자식들도 그것을 알아주길 기대합니다. 자주 전화하고 자주 찾아오고 힘든 게 있으면 부모에게 먼저 말해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자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삶이 너무 바쁩니다. 집값 걱정, 직장 걱정, 아이 키우는 걱정, 부모를 챙길 여유가 없습니다. 그 간격에서 상처가 생깁니다. 부모는 서운하고 자식은 죄책감을 느끼고 서로 조금씩 어색해집니다. 이 상황에서 나쁜 사람이 있는 건 아닙니다. 부모도 나쁘지 않고 자식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서로에 대한 기대가 달랐을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아주 재미있는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두 마리가 있습니다. 서로 체온을 나누려고 가까이 붙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붙으면 가시에 찔려 아픕니다. 그러면 다시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춥습니다. 다시 가까이 붙습니다. 또 가시에 찔립니다. 이게 인간관계의 본질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아프고 너무 멀면 춥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평생 이 거리를 조율하면서 삽니다. 적당히 가깝고 적당히 떨어진 그 거리를 찾는 것. 그것이 인간관계의 지혜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적당한 거리는 어디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젊을 때는 사람을 만나면 그냥 좋았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도 재미있었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인맥이 넓을수록 왠지 잘 사는 것 같은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사람을 만나고 나서 오히려 더 피곤해질 때가 있습니다. 모임에 갔다 오면 뭔가 허전한 느낌이 남습니다. 다음엔 그냥 집에 있을 걸 그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상한 걸까요?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오히려 성숙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젊을 때는 인간관계를 겉모습으로 봅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가? 재미있는 사람인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 기준이 충족되면 관계를 이어갑니다. 그러다 세월이 지나고 여러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관계를 겪고 나면 눈이 달라집니다. 이 사람이 진짜인가? 아닌가? 이 만남이 나에게 진짜 의미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눈이 밝아지는 것이다. 그 밝아진 눈으로 세상을 보면 화려한 것들이 하나씩 빛을 잃고 진짜 소중한 것들이 남는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젊을 때는 동창 모임이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얼굴 보고 근황 이야기하고 웃고 떠들고 그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60대가 넘어서 동창 모임에 가보면 어떤가요? 누구는 뭘 한다더라. 누구 아들이 어디 취직했다더라.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서로 비교하고 자랑하고 은근히 눈치를 봅니다. 그 자리에서 뭔가 진심이 담긴 대화를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힘든 이야기, 진짜 걱정되는 이야기, 진짜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오히려 더 외롭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었는데 왜 더 외로울까요? 그건 그 자리에 몸은 있었지만 진짜 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관계를 가리켜 소음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대화가 아니라 소음. 진짜 연결이 아니라 표면적인 접촉.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소음 속에 오래 있으면 사람은 지칩니다. 그 소음에서 벗어나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진짜 쉬는 시간이라고.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혼자 있는 것은 외로운 것이 아니다. 진짜 나로 있는 것이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뭔가 가슴에 걸리는 게 있으셨나요? 저는 이 말이 참 위로가 됐습니다. 혼자 있는 게 실패한 게 아니에요. 혼자 있는 게 불쌍한 게 아니에요. 혼자 있는 건 진짜 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한 여성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0대 후반의 할머니셨는데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사신 지 몇 년이 됐습니다. 처음엔 너무 외로워서 힘드셨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도 어떻게 혼자 사냐며 걱정했고 본인도 이렇게 혼자 사는 게 맞는 건가 싶어 불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천천히 커피를 내려 마시는 그 시간이 좋아졌습니다. 좋아하는 책을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읽는 그 오후가 좋아졌습니다. 창가에 앉아서 그냥 바깥을 바라보는 그 고요함이 좋아졌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혼자라는 게 텅 빈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꽉 찬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가 나한테 집중할 수 있으니까. 이분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가장 유명한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인간은 욕망과 지루함 사이를 오간다.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수 있습니다. 욕망과 지루함이 무슨 상관인가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뭔가를 원합니다. 그것을 얻으려고 애씁니다. 얻었을 때 잠깐 기쁩니다. 그런데 곧 지루해집니다. 그러면 다시 다른 걸 원합니다. 이게 끝없이 반복됩니다. 젊을 때는 이게 더 선명합니다. 좋은 직장을 원합니다.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지루해집니다. 더 높은 자리를 원합니다. 올랐습니다. 또 지루해집니다. 좋은 집을 원합니다. 샀습니다. 처음엔 좋습니다. 그런데 곧 익숙해집니다. 더 좋은 집을 원합니다. 이 욕망의 사이클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사이클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저걸 얻어도 또 다른 걸 원하게 되겠구나. 저걸 가져도 결국 또 지루해지겠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할 때가 바로 지혜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욕망을 줄이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다. 이게 처음엔 체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말라는 건가? 그냥 포기하고 살라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욕망을 줄인다는 건 집착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해줘야 한다는 집착. 자식이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집착. 세상이 내 뜻대로 돼야 한다는 집착. 그 집착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70대 초반의 한 어머니가 있으셨습니다. 큰아들이 명절에 자주 오지 않아서 늘 서운하셨습니다. 전화를 해도 짧게 끊고 생신날에도 간단히 문자만 보내고 오지 않으니까요. 처음엔 그게 너무 서운하셔서 아들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아들이 나를 싫어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아들도 자기 삶이 있지. 나도 내 삶을 살아야 하지 않나. 그날부터 아들에게 거는 기대를 조금씩 내려놓으셨다고 합니다. 아들이 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오지 않아도 스스로 즐겁게 사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오히려 더 자주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전에는 어머니가 전화할 때마다 은근한 압박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와야 하는데 못 간다는 죄책감, 어머니 목소리에 담긴 섭섭함. 그게 부담스러워서 오히려 연락을 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기대를 내려놓으니 아들도 부담 없이 연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욕망을 줄이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이 온다는 역설이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이게 쉬운 일이냐고요? 아닙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자유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기대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진짜 우리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가장 핵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한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고? 그게 좋은 건가? 하지만 이 말의 진짜 뜻은 조금 다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혼자 있는 시간은 단순히 방에 혼자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외부의 소음과 요구와 기대에서 벗어나 진짜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려 합니다. 가족에게 좋은 부모, 좋은 배우자가 되려 하고, 친구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고, 사회에서 좋은 구성원이 되려 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어느 날 혼자 있게 되면 처음엔 그 고요함이 낯섭니다. 불안합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상황이 어색합니다. 그런데 그 어색함을 견디고 나면 서서히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무엇을 할 때 즐거운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들과 조용히 마주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다. 왜냐하면 그는 언제나 가장 훌륭한 대화 상대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 대화 상대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한 그 대화가 시간이 지나면 세상에서 가장 깊고 가장 편안한 대화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그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뭔가 대단한 걸 해야 할까요? 철학책을 읽어야 할까요? 명상을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산책을 해도 좋습니다. 텃밭에 물을 줘도 좋습니다. 오래된 사진을 꺼내봐도 좋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도 좋습니다. 그냥 창가에 앉아 하늘을 봐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의 외부가 아니라 내부를 향한다는 것입니다. 남들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기대에서 자유로워지고,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혼자 있는 시간의 진짜 의미입니다. 잠깐 여기서 쉬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인간관계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기대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한다. 욕망과 기대를 줄이면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사랑한다. 이 네 가지가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혼자 있는 것을 예찬했지만 동시에 아름다운 것을 경험하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아름다운 것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음악, 자연, 예술, 그리고 진심 어린 인간적 따뜻함. 이것들이 우리를 욕망의 사이클에서 잠시 꺼내준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좋은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잠시 모든 것을 잊습니다. 집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그 음악이 흐르는 몇 분 동안만큼은 그냥 그 음악 안에 있습니다. 그 상태가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욕망에서 자유로운 순간입니다. 단풍이 물드는 가을 산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아름다움을 봅니다. 그 순간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크고 대단한 행복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얻었을 때의 짜릿함이 아닙니다. 그냥 이 순간이 좋다는 느낌.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이 충분하다는 느낌.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5번째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히 퇴직 이후 또는 자녀들이 다 독립하고 난 이후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을 역할로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상사, 누군가의 동료. 항상 무언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고 자식들이 독립하고 어쩌면 배우자와 사별하고 나면 갑자기 그 역할들이 사라집니다. 나는 이제 무엇인가? 이 질문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질문이 너무 무서워서 일부러 바쁘게 살려고 합니다. 뭔가를 계속 하려 합니다. 봉사활동을 하거나 모임을 만들거나 손주를 돌보거나. 물론 그것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다 의미 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진심으로 그것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서 도망치는 건가요? 이 질문이 때로는 따끔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서 바쁨으로 그것을 채우려 합니다. 혼자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지니까. 외롭다는 것이 느껴지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후회가 밀려오니까. 그 감각들이 불편해서 그것에서 도망치려는 겁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도망치면 그 감각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쫓아온다. 결국 어느 날 밤, 아무도 없는 조용한 순간에 마주하게 된다. 그때 혼자 그것을 마주하는 것보다 미리 천천히 그것과 친해지는 게 낫다고 그는 말합니다. 외로움과 친해지라는 것, 고독과 친해지라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 안에 들어가 보라는 것.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처음엔 텅 빈 것 같던 그 고독 안에 서서히 무언가가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오래전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젊은 시절 좋아했던 것들이 생각납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나 자신의 모습이 돌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자기 자신과의 만남입니다. 이제 6번째 이야기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명언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부는 바닷물과 같다.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 이 말은 돈이나 물질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인간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도 바닷물을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심을 받고 싶어서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어울리고 나서 더 많은 관심을 원합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자랑을 합니다. 자랑을 하고 나서 더 많이 인정받고 싶습니다. 이 갈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갈증의 진짜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받는 인정과 관심으로는 내 안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자기 자신과의 관계,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으로만 채워집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지혜로운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한다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사람은 외부에서 자신을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 안에 충분한 것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충분한 것이 있다는 말, 처음엔 공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나한테 뭐가 있어? 나이만 먹었지. 특별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60년, 70년을 살았습니다. 그 세월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을까요?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이별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여다보고, 그것과 대화하고,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혼자 있는 시간의 진짜 의미입니다. 7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무거운 주제이지만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60대 이상의 분들께는 이 이야기가 오히려 더 솔직하고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통해 삶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내가 세상과 맺은 계약의 만료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원해서 온 게 아닙니다. 그냥 왔습니다. 그리고 살다가 언젠가는 돌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기쁨, 슬픔, 사랑, 상실, 성취, 좌절. 그 모든 것이 다 의미 있습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삶도 자연스럽게 살 수 있다. 왜냐하면 죽음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그 두려움 때문에 정작 살아있는 동안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래 살겠다고, 건강하게 살겠다고, 안전하게 살겠다고. 그 걱정들이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충실한 것. 그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이 말이 불교의 가르침과도 닿아 있다는 걸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실제로 쇼펜하우어는 동양 철학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고 특히 불교의 무상무장 사상과 노자의 도다어 사상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집착하지 않는 것. 흐르는 것은 흐르게 두는 것. 변하는 것은 변하게 두는 것. 그 안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드릴게요. 쇼펜하우어가 70대에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노년은 삶의 가장 좋은 계절이다. 젊은이는 아직 세상을 너무 크게 본다. 모든 것이 화려하고, 모든 것이 중요하고, 모든 것이 자신과 관계된 것처럼 느낀다. 하지만 노년에 접어들면 세상이 본래의 크기로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본래의 크기 속에서 진짜 소중한 것들이 또렷이 보인다.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 드는 것을 잃어가는 과정으로 봅니다. 체력을 잃고, 친구를 잃고, 역할을 잃고, 활력을 잃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전혀 다른 시선을 제시합니다. 나이 드는 것은 얻어가는 과정이다. 무엇을 얻는가? 눈이 맑아지는 것.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진짜 소중한 것을 알아보는 지혜. 이것들은 젊을 때는 가질 수 없습니다. 오직 세월이 지나야만, 수많은 경험을 통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노년을 가장 좋은 계절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오늘 여러분께 가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외로우신가요? 그 외로움은 당신이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외로움은 당신이 지금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서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깊은 곳에서 조용히 나 자신을 만나는 것.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지혜로운 삶입니다. 마무리 이야기를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짧은 비유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겨울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오면 나무에서 잎이 다 떨어집니다. 가지만 앙상하게 남습니다. 처음엔 그 모습이 쓸쓸하고 황량하고 죽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겨울 동안 나무는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땅속으로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있습니다.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이 오면 누구보다 풍성하게 꽃을 피웁니다. 외로움은 겨울 나무 같은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텅 빈 것 같고 쓸쓸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뿌리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 깊이에서 피어나는 꽃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용한 기쁨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충분하다는 느낌입니다. 그 꽃은 시끄럽고 화려한 곳에서는 피지 않습니다. 고요한 곳에서 혼자인 시간에 내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에게만 피어납니다. 쇼펜하우어가 평생 혼자였지만 결코 공허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혼자인 시간 속에서 가장 깊은 자신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현명한 사람은 외로움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외로움을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문으로 사용합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던 진짜 내가 거기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차 한 잔 천천히 마시면서 오늘 하루 잠깐 자신과 대화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